자, 여기 하겠습니다. 생태계 평형. 자,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 뭐 하여튼 생태계 안에서 생물들이 그 상호작용 하는데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식물이 아닌 이상 에너지를 스스로 그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은 뭐 자기가 스스로 만들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애들은 다른 걸 먹어야 돼요. 약간 끔찍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먹고 먹히는 관계를 통해서 에너지가 이동합니다. 영양분이나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먹고 먹히는 관계를 화살표로 나타낸 거를 먹이 사슬이라고 하죠. 먹이 사슬. 먹이 사슬은 그냥 일렬로만 나타나 있는데 화살표가 이게 책 없어요? 이렇게 화살표가 출발하는 애가 먹히는 거야. 그 화살을 이렇게 막고 있는 애가 이제 먹는 거죠. 그 풀을 토끼가 먹고 토끼를 이제 뱀, 뭐 독수리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영양분 만드는 애들 생산자 주로 이제 식물이죠, 식물. 그 초식 동물들이 1차 소비자, 2차, 3차 소비자가 되고, 요 먹이 사슬을 어떤 그 공간에서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다 그려놓는 거를 먹이 그물이라고 하고, 자, 근데 이게 먹이 그물은 복잡할수록 좋다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먹이 그물이 복잡해야지 뭐 한 그 생명체들이 이렇게 뭐 만약에 멸종했을 때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먹이들이 있어야지 다른 생태계 다른 애들이 이제 유지가 되거든요.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됩니다. 먹이 그물은 복잡할수록 좋다. 자, 그래서 생태계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관계 속에서 결국에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을 합니다. 생산자는 착하죠. 생산자는 무기물은 여기서 무기물은 물이나 아니면 이산화탄소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합성한다. 일단 처음에는 포도당을 합성하지. 근데 포도당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단백질도 만들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죠. 뭐 녹말도 만들 수가 있고. 자, 이 유기물은 먹이 사슬에 따라 소비자로 이동하며 그 다음에 생물의 배설물과 사체로 그런 게 이제 그거는 또 분해자가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물로 되돌립니다. 그런 이제 그런 순환 과정이 있죠.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가 각각의 영양 단계에서 호흡에 의해서 쓰입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이제 열 에너지가 방출되고 생태계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건 좀 더 자세하게는 좀 뒤쪽에 나오고. 자, 아무튼 그 일렬로 쭉 연결한 거는 먹이 사슬인데 그거를 복잡하게 그려놓은 건 먹이 그물이고요. 근데 거기에는 이 수나 양적인 개념은 사실은 없어요. 에너지 양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에너지 수나 생물 양이나 이런 이제 양적인 것까지 표현하려면은 먹이 피라미드로 표현이 돼요. 생태 피라미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넓은 애가 진짜 많은 거야. 생산자가 이만큼 있고 1차 소비자가 이만큼 있고 2차 소비자 이만큼 있고 3차 소비자 이만큼 있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피라미드 형태가 돼. 피라미드가 아랫부분이 넓고 윗부분으로 갈수록 좁아지잖아요. 개체수나 생물량은 그냥 그람수예요.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그람수. 아니면 에너지 피라미드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이야. 이렇게 뭐 좀 쇠꼬챙이 같지만 하여튼 아래가 넓고 위에가 좁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생산자가 많아야 돼. 개체수나 생물량이나 에너지나 이런 애들은 생산자가 많고 위로 올라갈수록 영양 단계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이런 게 다음 영양 단계로 될수록 점차 감소합니다. 이런 피라미드인데 옆 피라미드 모양이 되는 거는
개체 하나의 크기, 그러니까 뭐 호랑이가 훨씬 크잖아, 뭐 좀 메뚜기 뭐 이런 거보다. 예. 그러니까 개체 크기는 역피라미드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개체의 무게, 그 뭐 개체 무게, 행동 범위, 뭐 호랑이 이런 애들은 좀 멀리까지 먹이를 먹으러 돌아다녀야 돼. 그 다음에 생물 농축도, 뭐 이런 것들은 역피라미드 형태가 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3차 소비자가 될수록 더 많아진다, 커진다. 자,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 효율은 어떠할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얘가 뭐 에너지 총량이 100이었는데 1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생산자를 전부 다 잡아먹는 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일부만 전달되는 거야, 1차 소비자. 뭐 풀들이 다 자라가지고 토끼가 다 뜯어먹는 건 아니야. 그냥 살다가 죽는 애들도 있어요. 안 뜯어먹히고. 그 다음에 얘네가 가진 에너지를 전부 다 먹혀가지고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쓰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쓰는 거. 자기가 쓰는 게 이게 나가죠. 그런 거 빼고 1차 소비자로 전달되는 에너지 총량이 얘가 지금 그 전 단계가 100이고 얘네가 10이니까 100분의 10 곱하기 100 하면 1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그 다음 단계로 전달해주는 에너지 효율이 10% 정도 되는 거야. 요 그림에서. 자, 근데 이제 요 그림에서 이제 얘가 이제 100이고 10이고 1이고 0.1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얘가 전부 다 먹히는 건 아니다. 그냥 자기가 소모하는 에너지도 있다. 뭐 그런 거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먹이 사슬은 이제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 일렬로 나타낸 거고, 화살표 이용해서 그 먹이 사슬을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게 먹이 그물이고요.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는 양적인 개념이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가면서 양이 줄어드는 게 많고, 뭐 특수하게 뭐 개체의 크기라던가 개체의 뭐 활동 반경이라던가 이런 거는 역피라미드가 나올 수도 있다. 넘겨보시고,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 안정된 생태계는 이 생물의 종류와 개체 수가 크게 변하지 않고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이러한 생태계는 일시적으로 평형이 깨지더라도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려면 조절 능력이 있다. 자, 거기 이제 밑에 있는 이제 그림을 먼저 보면은 요게 이제 평형 상태인데, 일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뚜기나 뭐 이런 1차 소비자가 갑자기 증가를 해요. 뭐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 가지고 부화가 많이 된다던가,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 보니까 무슨 하루살이가 엄청 많이 뭐 그 한강 유역에 있더라고요. 갑자기 뭐 누가 그 무슨 리포트가 뉴스 하시는 기자분이 막 온몸에 하루살이를 붙이고, JTBC 한번 찾아보세요. 200만 뷰가 넘었던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증가를 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얘네가 풀을 막 다 뜯어먹을 거 아니야, 얘가? 생산자를? 그럼 얘 감소해요. 근데 얘네가 증가하잖아? 그러면 얘네를 잡아먹는 애들이 증가를 합니다. 2차 소비자가. 좀 지나잖아? 그럼 얘네들은 먹을 게 없고 얘를 잡아먹는 애들이 많으니까 얘네가 감소를 해요, 1차 소비자가. 그러니까 얘가 감소했으니까 얘는 다시 늘어납니다. 이제. 근데 얘가 감소했으니까 얘는 또 줄어들죠. 왜냐면 먹을 게 적어졌으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이렇게 회복이 된다, 이러는 거, 이렇게. 뭐 이해는 가시죠? 근데 이러는 과정에서 죽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괜히 이만큼 태어났다가 이만큼 죽어야 되고, 괜히 이만큼 늘어났다가 이만큼 죽어야 되고, 요런 애들도 이제 평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죽어야 되고. 그래서 원래대로 유지는 되겠지만 피해가 너무 크죠. 저게 다시 돌아오는 동안에.
그래서 그냥 유지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원래. 근데 이제 이렇게 단순한 생태계는 만약에 쥐가 다 뭐 쥐약 나가지고 쥐약을 넣어서 이게 다 죽었어. 그럼 뱀이랑 매까지 다 없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쥐가 없다 하더라도 늑대가 쥐만 먹는 게 아니라 뭐 토끼도 먹어도 되니까 복잡한 생태계가 있을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안 깨진다.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된다. 이해 가시죠?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됩니다. 자, 비생물적 요인과 생태계 평형. 생태계 평형은 먹이 사슬 외에도 빛이나 온도나 물이나 이런 환경적인 그 비생물적 요인에 의해서 유지되기도 한다. 한 개체군 내 개체수가 증가하여 밀도가 너무 높아지면 생활공간이 좁아지면서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 개체수가 다시 감소하고 적절한 개체수를 유지한다. 사람도 이제 너무 많아서 이제 거의 이제 70억 넘은 지도 꽤 됐고 80억이 넘을 것 같던데 이제 좀 있으면 사람도 개체수가 사실 너무 많은 거죠. 우리나라는 인구가 좀 감소한다 이렇게 걱정 많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럴만 하니까 감소하는 것 같고 뭐 어떤 그 석학이 있는데 총균세 저자 뭐 이 사람은 그거는 잘된 일이다 오히려 우리나라 인구수가 줄어든 건 오히려 잘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도 그런 것 같긴 한데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는 이제 그 뭐 국가가 부유할 수는 있는데 그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국가가 부유하고 뭐 침입도 덜 받고 이래야지 행복한 건 맞는데 적정하게 유지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인구수가 너무 줄어드니까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이제 문제다 이런 거죠. 자, 아무튼 그렇고 이제 남극에 사는 펭귄은 먹이가 충분히 있더라도 극심한 추위 때문에 개체수가 계속 증가하지 못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남극에 사는 펭귄은 이제 바다에 먹을 게 풍부한 거죠. 근데 먹을 게 풍부해도 너무 추우니까 뭐 알도 거의 하나만 낳잖아. 펭귄은 알 하나만 낳던데 2개 안 낳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자식 기르는데도 이제 펭귄은 막 다른 새들처럼 막 여러 마리 안 낳죠. 알을 한 마리만 딱 낳는 것 같더라고요. 생태계 평형 회복의 사례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늑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슴을 보호하려고 뭐 이거 유명한 사례인데 늑대를 제거해요. 왜냐면 늑대가 사슴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늑대를 좀 많이 죽였어. 그랬더니 사슴이 늘어나긴 했어. 근데 늘어나다 보면은 얘네들 간에 경쟁이 심해지고 풀을 다 뜯어먹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슴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풀이 없으니까 얘네가 개체수가 급감합니다. 그래서 원래보다도 더 숫자가 줄어들어요. 어디 문제 같은 거 나오면 그런 그래프가 있는데 원래 있던 사슴 숫자보다도 줄어들어. 늑대를 막 잡았더니 막. 뭐 그런 사례가 있었고 호주의 딩고 야생 개네요. 야생 개인데 걔가 자꾸 양에게 피해를 줬나 보구나. 그래서 딩고를 제거했어. 그랬더니 토끼와 여우가 증가하면서 캥거루의 유대류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뭐 이제 약간 이제 서로 경쟁하게 되겠죠. 토끼나 여우가 너무 많이 증가하니까. 캥거루랑 이제 토끼 뭐 둘 다 초식 동물. 캥거루가 뭐 잡아먹진 않지. 그래서 토끼가 너무 많죠. 사실 호주에 몇억 마리 토끼가 있거든요. 원래는 토끼가 안 사는 동네였는데 토끼 한 30마리인가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뭐 몇십 년 지나니까 몇억 마리가 막 있습니다. 연안 지역의 해달 모피 사냥으로 해달을 잡았대. 그래서 해달을 잡아먹으니까 해달이 먹는 성게가 증가를 하고 성게는 또 해초를 막 이렇게 다 뜯어먹나봐. 해초를. 그래서 해초가 줄어들어서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그래서 해달을 다시 보호하자. 해달이 성게 수를 적절하게 줄이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생태계가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있다. 뭐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환경 변화와 생태계.
생태계 평형을 파괴하는 원인은 자연재해도 있어요. 예. 뭐 홍수가 난다던가 산사태가 난다던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간활동 뭐 이런 거는 좀 그렇게 뭐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막기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인간의 활동으로 파괴되는 예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줄여 나가야 되죠. 경작지를 개발한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량 대량 생산하기 위해 평원을 경작지로 만든다. 그러니까 논이나 뭐 밭이나 이런 걸 만들면 거기 사는 생물들은 이제 살기가 어렵고, 물론 이제 벼나 보리나 밀이나 이런 건 잘 자라겠지. 그리고 이제 이런 오염을 시키기도 한다. 왜냐하면 비료나 농약 등을 뿌리니까. 자, 도시와 도로 건설. 도시를 만들 때 그 숲이나 뭐 이런 거, 뭐 이런 데를 다 훼손하게 되고요. 서식지가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도로를 건설하면 작은 서식지로 분할이 됩니다. 이런 거를 서식지 단편화라고 하는데, 서식지가 단편화됩니다. 도로가 뚫고 지나가니까 이렇게 산이 있으면 이게 도로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산을 이렇게 뚫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가 이제 나눠지는 거죠. 무분별한 벌목, 너무 이제 목재를 위해서 벌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댐 건설, 간척 사업. 간척 사업은 이제 땅을 늘리는 건데, 거기 이제 주로 갯벌을 이제 이렇게 메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갯벌에는 되게 다양한 생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환경 오염,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것들, 농약 살포 이런 것들이 있다. 기후 변화, 요즘 이제 심각한 게 이제 기후 변화죠. 이산화탄소 양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니까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식지가 변하고 파괴되기도 하고 생물이 멸종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고, 이제 점점 심각해지죠. 올해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네. 어떤 해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어떨 때는 너무 덥고, 이럴 때가 있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 그래서 뭐 이렇게 보호구역을 지정한다던가, 뭐 국립공원 같은 데 지정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입산 같은 거 통제해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못 들어가게도 하고요. 거기서 뭐 야생동물 잡으면은 법에 걸려가지고 뭐 이제 법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거 못 잡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서식지 단편화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거를 생태 통로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서 야생동물이 이렇게 드나들 수 있게끔 서식지 단편화를 보완하는 정책으로 생태 통로를 설치합니다. 로드킬 당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생태 통로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하천을 복원한다. 옛날에는 뭐 한강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푸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아스팔트 같은 걸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있어. 계단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오염물질이 그냥 그대로 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생태계가 복원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걸러져서 들어가요. 그래서 요런 이제 하천을 원래 하천으로,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을 시행한다. 뭐 부천에도 있습니다. 부천에도 저기 심곡천 가보면은 이제 생태 하천을 복원을 했거든요. 원래는 거기에 아마 도로가 있었을 거야. 도로가 지나다녔을 텐데 생태 학원으로 복원합니다. 서울의 청계천 이런 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시 숲 및 옥상 정원을 조성한다. 그러니까 이게 옥상이죠. 옥상에 이렇게 숲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 온도도 낮춰요. 온도도 낮추고, 그 다음에 생태 환경 개선하는 효과도 있고, 뭐 부천에는 그래도 저 중앙공원 엄청 좀 크게 있죠. 그 다음에 뭐 상동 호수공원도 있고, 그런 이제 도시 숲이나 이런 걸 정원을 이제 조성해야 된다. 저기 뭐지 뉴욕의 그 센트럴 파크 뭐 이런 데 가면은 엄청 크게 공원 있죠. 거기는 이제 센트럴 파크 주변은 빌딩 숲인데, 하여튼 그 센트럴 파크는 보존을 하죠. 어디지? 뉴욕이 어디지? 여기인가?
여긴가요? 여기인가? 모르겠다. 미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다. 뉴욕이 어딨니? 아, 뉴욕 있다. 뉴욕. 여기 있다. 요게 맨하탄인데 이만큼이 다 숲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 공원을 이렇게 그래도 한 명의 미국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원으로 이렇게 여기는 건물 못 짓게 예. 엄청 큰 건데 여기는 주변에는 건물들이 엄청 많은데 여기는 이제 공원을 조성해놓지. 뭐 부천도 이제 제법 중앙공원은 엄청 그 나무들이 엄청 크게 잘 자라져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예, 도시 숲 같은 것들을 조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시화호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시화호가 원래 그 바다를 막아서 간척 사업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되게 그 물이 완전 썩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여기죠 여기. 부천 여기 있고 멀지 않거든요. 좀만 한 2-30분 가면은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시화호고 여기는 이제 송도고 여기 이렇게 댐이 이렇게 막아서 이게 물이 안 흐르니까 엄청 썩은 물이 됐었어요 사실. 여기가 이제 공단도 있어가지고 물 그 공장 폐수나 이런 것도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여기가 여기 뭐 많이 가봤죠? 여기 엄청 길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는 호수고 여기는 바다가 되는 거거든, 그렇죠? 여긴 바다고 호수고 여기가 되게 썩은 물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방류를 해요. 물론 이제 원래 여기가 지금 치와 방조제 여기 여는 거지. 이거는 이제 조력발전소거든요. 조력발전소. 근데 때 되면 물이 이게 열려가지고 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래도 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시화호는 방조제 건설로 인공 담수호인데 방조제 건설 이후 수질이 오염이 심각하게 되었었는데 방조제를 열어 물을 열어 그래서 다시 여러가지 조류들이 성식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열섬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에 열이 갇혀. 열이 막 이렇게 빌딩 숲이 있고 막 이러면 열이 갇혀. 물론 이제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것도 막 틀고 막 이러면 에어컨 틀면은 이제 내부는 시원한데 밖은 되게 더워지는 건 줄 아시죠? 그래서 섬처럼 열이 갇혀 있는 섬처럼 된다. 이런 게 열섬 현상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도시에 살면 엄청 덥죠. 저기 시골집 내려간 것보다 훨씬 더 덥지. 그런 현상들이 있다. 넘어갈게요. 이거 안 한 거 맞죠? 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네. 그 말하지. 말하지. 이거 여기까지 하니까 갑자기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여기는 했나요, 여기? 여기 안 했나요? 얘기 좀 하시지. 내가 아까 책 보니까 표시가 없어가지고 안 한 줄 알았네. 미안해. 이거는 이제 그런 거야. 아까 전에 설명했는데 이 에너지가 생산자한테 전달되고 난 다음에 호흡 운동하면서 자꾸 쓴다라는 거. 자기가 그냥 죽기도 하고 그러면은 얘 생산자 일부가 1차 소비자로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계속 전달되면서 얘네들이 잘 살고 있고 이런 이제 순환 과정이 있고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요거는 설명한 것 같고 뭐 요런 피라미드 형태를 지닌다라는 거고요. 예제 볼게요.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과 에너지 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이동한다. 아니지. 생산자의 에너지가 이제 소비자로 이동하는 거죠. 상위 영양 단계는 에너지 피라미드 상단이지, 상단. 하단 아니고. 생태계의 종 다양성이 크게 감소해도 에너지 흐름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뭐 그렇진 않지. 어떤 종이 종 다양성이 줄어들면 에너지 흐름이 뭐 이렇게 끊길 수도 있는 거죠. 안정된 생태계의 에너지 피라미드는 중간 영양 단계가 위 영양 단계보다 위아래 영양 단계보다 튀어나오다. 아니지. 아래쪽이 많아야지, 아래쪽이. 그래야지 안정적인 겁니다. 에너지 피라미드가 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이유는 에너지가 이동하면서 호흡을 통해 방출되기 때문이다. 이게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아래 영양 단계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만 전달되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문제는 안 풀었죠. 근데 138쪽에 한번 봐주시고, 문제는 안 푸는 게 맞죠? 138에서 139쪽 풀어보세요. 자, 쥐가 사라질 경우 생태계 평형이 가장 쉽게 깨질 생태계는 이제 가죠. 이렇게 좀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단순한 경우 가가 제일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 생태계의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생태계에서 물질은 먹이 사슬을 따라 이동한다. 맞죠? 에너지 피라미드에서 생산자가 가장 상위에 위치한다. 아니죠. 아래에 위치하는 거죠. 아래에. 생산자는. 그다음에 먹이, 구성원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는 대부분 복잡한 먹이 그물을 이룬다. 맞죠? 뭐 하나만 먹는 거 아니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섞여 있습니다. 기억 디귿이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는 개체 수는 이렇게 될 수 있죠. 생물의 양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양 이렇게 되고, 개체 크기는 역피라미드가 돼요. 역피라미드. 에너지 효율도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도 역피라미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올라갈수록 더 에너지가 많이 전달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체 수가 많은 게 다 잡아먹히는 건 아니거든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거거든. 에너지 효율도 역피라미드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고, 자, 연못 생태계의 에너지 피라미드를 그리시오. 여기서부터 그리면 되지. 식물이 뭐 어떻게 그리면 될까? 왜 이렇게 그리면 되죠? 식물이 270, 12 갑자기 많이 줄어드네. 너무 1 뭐 이렇게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개만 그리면 되네.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에서 D 중 같은 양의 식물로부터 사람에게 전달되는 에너지가 가장 많은 것과 가장 적은 것을 순서대로 쓰시오. A가 제일 많은 거죠. A가. 그러니까 이 중간중간에 누가 먹으면 얘가 소비하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D가 가장 적은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도 살다 보면 자기가 쓰는 게 있는 거고, 개구리도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쓰는 게 있는 거고, 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식물을 이제 바로 먹는 게 에너지적으로는 가장 낭비가 덜 하는 거죠. 그래서 A, D 순으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모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기억은 생태계 평형이 되고요. 생태계에서 근데 이게 잘 유지가 되려면 니은이
이 종다양성이 이거 근데 이런 거 이제 1권 나올 때 했거든요. 종다양성이 높아야 돼. 그래서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됩니다. 종다양성 쓰면 되고 7번에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되고요. 생태계 평형은 자연재해에 의해서는 파괴되지 않는다. 아니죠. 뭐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뭐 화산 폭발이 있거나 뭐 이래도 파괴될 수 있습니다. 자, 평형을 이루는 안정한 생태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생물의 개체수가 증가한다. 아니 유지가 되는 거지. 유지가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한 영양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에너지가 원활하게 이동한다. 맞는 설명이네. 예, 기억 리을 고르면 됩니다. 8번에 1차 소비자가 증가를 했어. 그럼 생산자는 줄어들 거고 2차 소비자는 늘어날 거고. 자, 그래서 생산자 개체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한다. 맞죠? 1차 소비자가 막 다 뜯어 먹으니까 2차 소비자 개체수는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맞죠? 먹이감이 많아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모든 생물 군집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한다. 아니지.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크게 증가하는 건 아니죠. 기억 니은이고요. 그 다음에 자, 생태계 평형을 파괴하는 원인. 도로 건설 이런 거 파괴해. 이거는 아니죠. 은신처를 제공한다. 뭐 이렇게 약간 은신처가 될 만한 것을 제공한다. 농약살포 파괴하죠. 산사태로 인한 서식지 유실 맞죠. 산사태가 일어나서 뭐 서식지가 막 다 흙더미에 잠긴다. 뭐 이런 경우 말하는 거죠. 기억 디귿 리을이고요. 자, 기억 리을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이렇게 늘어나서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가 돼. 서식지. 그럼 종 다양성이 감소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생태계 평형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식지 파괴가 가장 심각한 거예요. 서식지 파괴가 가장 심각한 그 환경 파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사람들 왔다 갔다 하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이거는 육교가 아니야. 이거는 생태 통로고, 생태 통로를 설치하면 서식지 단편화. 이게 도로 때문에 서식지가 끊긴 거거든요. 근데 이거 연결을 해주는 거지. 원래 동물들 왔다 갔다 하라고 만들어 놓는 건데, 저번에 뭐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생태 통로 만들긴 했는데, 거기 중간에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쉴만한 정자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뭐 그렇게 해놨더라고. 어떤 지자체에서. 뭐 이러면 안 되지. 왜냐면 사람도 여기서 쉬면은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이런 거는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일단 이렇게 통로만 만들어 놔야지. 거기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막 꾸며 놨더라고요. 사람도 쉬도록.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공부를 잘 안 한 거지. 이런 거 공부해놔야지 공무원 생활도 잘하는 거다. 앞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세 번째 단원이 좀 어려워요. 사실은. 지구 온난화부터 해서 엘니뇨, 사막화, 엘니뇨 같은 거 얘기할 때 좀 어렵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